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찬스입니다. 블로그에 나무가와 KTC 매매 일지를 어제 잠깐 올렸었는데요. 일단 매매 일지를 좀 보시면 나무가는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건데 이전에 잠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던 거죠. 이런 자리에서부터 좀 집중을 했던 거고, 네. 확실하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 생각을 해서 네, 물량을 담아서 익절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가져가려는 파동은 딱 요만큼만 네,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1,400원 정도로만 네, 이제 목표가를 삼고 접근을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네,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1,400원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이 나왔고, 또 물량을 생각보다 조금 네, 담았기 때문에, 좀 더 담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만한 수익률로 익절을 했고요. 사실 나무가는 네, 파동 자체가 좋습니다. 아마 이 정도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23,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바로 가버린 모습이 좀 일봉상으로는 좀 네, 웃긴 좀 어색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못 갈 자리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네,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네, 충분히 네, 24,800원,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도 아직 나무가가 뭐 고점이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떨어지고 다시 추세를 다시 좀 정비를 시키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이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접근을 할 때 이격의 흐름을 좀 보잖아요. 이격.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공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좀 껄끄럽죠. 네, 껄끄럽고,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이격이 좁혀졌을 때 매수를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크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관심 가졌던 자리가 12월 초, 그 다음에 이 자리죠.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격이 줄어든 자리,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네, 또 12월 초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네, 이런 그림이 있겠죠. 어쨌든 나무가는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KTC를 손절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어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오늘 또 반대로 생각보다 뭐 상승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손절을 했던 이유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KTC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이 자리가. 근데 어제 시장이 좋았음에도 네,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았지만 소외가 되어버려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이게 종목의 하루 정도의 조정인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좀 지켜본 거고,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움직임, 지지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추세가 나오는 거고, 분봉상으로 지금 윗단에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지금 이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흐름을 다시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어제 손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서 한 번씩 더 매수가 들어간 건데, 이 자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손절이 나간 겁니다. 근데 뭐 여기도 아예 뭐 그렇게 크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네, 벗어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음, 꼭 손절을 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네, 오히려 과감하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담아봤어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손절을 좀 택했습니다. 왜냐면 단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잡을 수 있겠지만 좀 일봉상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움직임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매물이 걸쳐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공통된 가격선이 이 가격선이잖아요. 이 가격선. 그러니까 이 가격선을 6,300원 라인이죠. 여기를 사실 제가 첫날 살 때 이때 또는 이 다음 날에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를 더 받아준 거고 다음날 시장이 좋았음에도 이거를 네, 충분히 힘을 탄력을 받아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 이상 올렸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종가 베팅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로 네, 본 거고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유의미한 흐름이 졌는데 아직 6,300원을 제대로 네, 오버하거나 매물을 소화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서암기계공업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도 타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매수 전량 익절 단타 물량 들어갔는데 일단은 전량 손절했거든요. 본절로 나왔는데 어 일단 서암기계공업은 네,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처음에 물량을 싣고 이 자리에서 좀 물량을 많이 실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아침에 익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단타 물량 들어갔다가 종가 베팅까지 가능했으면 종가 베팅까지 들어가려 했지만 네, 일단 손절한 건데 일단 목표가는 딱 요 정도? 네, 한 5,000원 라인까지만 올라왔으면 단기 스윙은 끝이 나는 네,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근처에서 네, 전량 입절을 했고요. 한 8% 가까운 수익이 났네요. 다만 이제 서암기공업은 왜 그러면 여기서 전량 손절했냐? 사실 이 4,800원 이상 종가 마감을 했으면 좀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왜 끝에 굳이 네, 고꾸라졌을까? 종목의 흐름을 의심한 게 아니고 물론 마찬가지로 서암기계공업도 아예 깨진 그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네, 깨진 그림은 아닌데 이제 이 판단은 지금 이 분봉상의 판단보다 주봉이나 월봉의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직 차트를 네,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올린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또 좋기도 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추세를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는 이 추세를 이제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급등하는 그림보다는 리스크가 크죠. 급등하는 그림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이제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훨씬 예쁘겠죠. 시간을 좀 더 들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이 흐름만 네, 여기에 있는 물량을 좀 이식했다라고 판단하고 이 물량을 다시 하단부에서 좀 더 매집을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좀 더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뭐 중장기로도 끌고 가볼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단기 매매로만의 끝을 낸 겁니다. 훨씬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승 탄력이 더 좋은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물량을 옮겨 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 하단부에서 매매를 하는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차트 그림에서 네, 하단부에서 매매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거래 대금도 나왔고 네.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 흐름을 더 뚫어내고 이 앞단의 매물까지 가져간 다음에 좀 더 큰 파동에서 눌렸을 때 그리고 그때의 거래 형태를 보면 이거는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더 높은 확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림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네, 일단 서암기계공업은 여기에 대한 반등만 좀 먹겠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거래대금 좀 터졌고요. 물론 62억밖에 안 터졌지만 반등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일주일 정도에서 8%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드림 CIS입니다. 뭐 드림 CIS는 전에 한번 올렸었죠. 매매 일지를. 뭐 이렇게 해서 팔고 또 매수해서 팔고 이렇게 매매가 됐던 종목인데 지금 어제 매수했다가 물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가 좀 찍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이 나가지 않았죠.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시면 6%가 물렸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10개 종목을 그 정도를 운용을 하고 비중 조절도 매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얘는 탈출시킬 수 있다. 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 가격대에서 한번 아래 꼬리 다는 모습에 매수를 들어갔지만 오늘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음봉이 찍혀서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 다음 흐름을 보면서 맞춰 나갈 건데요. 더 내려오면은 매수를 제가 어디선가 또 받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받으면서 또 차트를 돌리는 모습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끝자리까지 한 15% 정도 될 건데요. 뭐 이 자리까지는 제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16%까지. 그러면은 16%에 대한 이 사이에서의 매수 전략을 어떻게 해서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다시 탈출시킬 것이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서 이만한 물량을 한 번, 두 번 더 매수를 할 거고 뭐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차트를 돌린다라고 하면 그 차트 돌리는 모습에서 다시 3차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죠. 승부를 보고 이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일단은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판단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에서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 제가 5,700원 또 5,2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5,700원 5,20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을 이렇게 볼 때도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흐름이 깨졌다라고는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지금 월봉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조금 더 내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려고. 그러면서 단기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또 스윙으로 좀 더 길게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네 달 이렇게 길게 이어갈 수도 있는 매매가 이 종목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운테크가 이전에 제가 종가 베팅을 했다가 물렸잖아요. 10%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10% 물렸지만 여기서 충분히 물량 쌓고 이렇게 지금 물량을 다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이때가 12월 15일 이때죠. 이때 여기서 이 하단부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격을 줄였을 때 매수를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 사이 그래서 딱 요렇게 매수가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이나 전략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른 항상 그런 트레이딩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